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3월 17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점검해 볼 거고요. 그리고 FOMC 회의 결과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국제유가 맛집이긴 하지만 오늘은 국제유가는 잠시 쉽니다. 제가 그리고 앞에서 이 달러와 주가와 연관관계를 여러분들께 방송 올려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일단 제가 기계치여서요. 좀 이렇게 뻘짓거리를 좀 해서 방송을 올려드리지 못했고, 그리고 사실 지금 이 돈다방 미쓰리가 편집이 전혀 없이 그냥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잘못되면은 다시 방송을 하고 그래서 하루에 이 방송을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이걸 녹화하기 위해서 정말 한 3시간 정도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지금 벌써 목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러와 이 주가와의 관계는요, 쉬는 날 제가, 그냥 다른 거 녹음하지 않고 오직 주가와 달러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날 제가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제가, 편집 기술을 배우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까지 지금 돈다방 미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 기간이 6년입니다. 허접하지만, 부족하지만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미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는 미쓰리 저 무슨 얘기야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와, 미쓰리가 점쟁이 빤스를 훔쳐 입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많은 전문가들이요, 여러분, 당분간 증시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로 인해 변동성에 노출될 것 같습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미쓰리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쓰리와 연애하고 있는 주식이 그러는데요. 지금 주식이는요, 미국 국채금리 아웃 오브 안중이래요. 지금 주식이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그래서 경제가 어떻다는 거야? 바로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방송에 이번 주는요, 여러분, 미국 경제 좋아질 수 있어 라는 거를 아마 대놓고 자랑하는 시간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FOMC 회의 결과 보시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그래, 맞아. 역시 미쓰리가 점쟁이 빤스를 훔쳐 입었어 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지난주에는요, 조 바이든 표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 기승전결, 그 아름다운 결을 위해 정말 예쁘게 짜진 판인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잉크에 묻혀서 이렇게 펜을 대기하고 있는데 활용 정점, 하루 앞당겨서, 그러니까 그 잉크가 마르기 전에 싹 사인을 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을 아름답게 결말짓기 위해서 인플레 우려를 좀 눌렀다면, 이번 주는 뭐냐면 미국 경제 좋아질 수 있어, 그런 자랑질을 좀 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그 부작용은 인플레이션 우려, 그거 괜찮아, 쓸 카드 많어. 문제는 좋아질 거라는 거를 자랑해서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발생되는 인플레 우려를 막아줄 수 있는 카드는 많은데, 경제가 좋아질 수 있어가 아니라 경제가 나빠질 것 같아가 문제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FOMC 회의 결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이번에 대폭 상향 수정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죠. 뉴욕 증시는요, 장 초반에 혼조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연준이 시장의 기대보다 덜 비둘기적이면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물론 금리는 동결하고 채권 매입 프로그램 계속 유지는 한다고 했지만 미국의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하고 실업률 다운시키면서 미국 경제의 자신감에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는 혼조세에서 상승 마감, 다우지수는 33,000포인트 역사적인
수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는요, 여러분들께 정말 부탁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장에는요, 비슷한 비율의 호재와 악재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말 보이지 않는 힘인지 아니면 전문가네 하고 잘난 척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판을 만드는,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기 스포트라이트에 가서 뛰어들어서 불나방처럼 타죽지 마시고, 스포트라이트 비추는 곳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악재와 호재를 항상 점검하고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문가들이 국채금리 변동성을 이야기할 때 미쓰리는 아니에요. 주식에는요, 경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쓰리처럼 되는 그 날까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요, 2월달 신규 주택 착공 건수 전월 대비 10.3% 감소, 2월 주택 착공 허가 건수 전월 대비 10.8% 감소입니다. 미쓰리가 언제부터요, 주택 지표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도 하지 않고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 주택 지표는요, 잘 나올 수밖에 없어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2월달 주택 착공 지수는 두 자릿수 부진이었습니다. 감소였습니다. 왜일까요? 한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죠? 2월달에 뭐 미국 지역의 4분의 3 이상이 눈이 내렸고, 날씨가 엄청나게 추웠고,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서 막 땅이 얼어붙었는데 무슨 집을 짓겠습니까? 얼어 죽을, 그죠? 오케이.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번 2월 주택 지표는 한파 때문에 부진했다. 대신에 여기까지 그냥 인정하고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다음에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잘 나왔던 주택 지표가 이렇게 갑자기 두 자릿수 감소를 했는데, 이게 정말 일시적으로 한파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주택시장의 이제 고점, 정점을 찍고 이렇게 꺾이려고 하는 건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예상치가 있잖아요. 주택 착공 허가 건수가 시장 예상은 7.0%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문가들조차도 그래 2월 달에 한파 때문에 잘 나오긴 어려울 것 같아. 야, 얼어 죽을 판에 무슨 집이냐. 그래서 증가가 아니라 감소세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예상한 감소세는 7.0%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치는 7.0%보다 낮았습니다. 안 좋았어요. 자,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한 그 예상치보다도 덜 나왔다. 안 좋게 나왔다. 그럼 이게 과연 진짜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전문가들도 놀랄 만큼 주택시장이 이제 더 이상 안 좋아지려나? 여기에 대한 한번 여러분 궁금증, 퀘스천 마크를 한번 붙이면서 앞으로 계속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어제는 주택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제가 방송을 올려드리지 못해서 체크를 못했던 3월 16일 화요일 뉴욕 증시에서 발표된 경제지표를 보면은요, 2월달 소매 판매 전월 대비 3.0% 감소. 소매 판매가 여러분 전월 대비 3.0% 감소했대요. 왜요? 역시 한파 때문이다 라고 인정하자고요. 일단은. 왜? 날씨 추워 얼어 죽겠는데 그냥 안 먹고 말지, 그죠? 안 사 먹고 말지, 그냥 집에 있는 거 대충 그냥 먹고 그냥 한 끼 때워, 이렇게 갔다라는 겁니다. 자, 대신에 1월달 소매 판매를 기존에 발표됐을 때는 전월 대비 5.3%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 5.3을 7.6%로 상향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2월달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부진했지만 그거는 한파 때문에 일시적인 거고, 1월달 소매 판매는 더 좋았었다라는 거죠. 일단 인정하고 가야 돼요. 왜냐면 이번에는 한파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지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경제는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모눈 종이에 점을 쭉 그려가지고 이렇게 선을 만드는 것처럼 스토리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2월달 주택지표, 뭐 하물며 소매 판매 지표도 부진했네. 뭐야 이거?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야? 아니 일단은 한파 때문이라고 생각하자라고 넘어가자라는 거죠. 자, 다른 지표들은요. 2월달 산업생산 전월 대비 2.2% 감소됐고요. 2월달 수입 물가 전월 대비 1.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1월달 기업 재고 전월 대비 0.3% 증가를 예상했는데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저께 발표된 경제 지표 중에서 주택 지표가 하나 있었는데 3월 주택 시장 지수 2월 달엔 84였는데요. 3월 달에는 82로 하락했고 시장 전망은 83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날 발표된 2월 달 주택 착공 허가 신규 주택 착공 건수 전월 대비 두 자릿수 부진, 그 전날 발표된 3월 달 주택 시장 지수도 예상치보다 전월 대비보다 부진입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2월 달 지표가 안 좋은 거는 한파 때문이야라고 일단 인정은 하되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FOMC 결과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일단 회의 결과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 보면은요,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지금 금리를 뭐 건드릴 판은 아니고요. 그리고 월 1,200억 달러 채권 매입 프로그램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인 면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미쓰리가 이거는 좀 연장해 주지 않을까라고 제시했던 내용 중에 이게 있었죠. 금융사 자기자본 규제 완화 요거 연장해 줄 건가 안 할 건가에 대해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함구했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 보겠대요. 요거요, 여러분. 만료되는 날이 3월 21일입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3월달 FOMC 회의 이 결과를 이제 브리핑하고 기자회견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무 정말 기가 이렇게 쪽쪽 빨린 것 같아요. 이게 뭐 이 자기자본 규제 완화 연장이고 뭐고 나발이고 떠나서 그냥 해줄 수가 없을 정도로 기가 빨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뉴욕 증시가 시장에서 덜 비둘기적이면 어떻게 하지 이거를 걱정했다고요. 그럼 결국 주식시장은 비둘기를 원하는 거고요. 시장이 비둘기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가 어때야 됩니까? 호황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아직은 그렇게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경제가 좋으면 시장은 매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번 주는 미국 경제가 좋다니까요. 이거를 대놓고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얼마나 고심했겠습니까? 이거를 비둘기라고 얘기하자니 뭐야? 그럼 아직 경제가 안 좋다는 거야?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렇다고 경제를 확신하기 위해서 매파가 되려니 또 증시가 또 난리칠 거고. 아마 제 생각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거 고민하느라고 기가 너무 빨려가지고 자기자본 규제 완화 연장하는 거 결말을 못 낸 것 같습니다. 대신에 3월 22일 전까지는 아마 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글쎄요, 이거 연장해 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날 그 완화 연장을 얘기해 주지 않은 이유가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주식시장이 이제 그걸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음으로 내놓을 카드로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연준의 기대감, 굉장히 큰 장밋빛 전망을 썼습니다. 물가 상승률, 자, 물가지수 1.8% 예상했는데 2.4%로 물가 상승률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라든가 식품 같은 거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도 올해 목표치 2%에서 2.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 올해는 물가 지표가, 그러니까 근원 물가 지수가 2.2%, 근데 내년에는 2%, 그리고 2023년에는 2.1%가 돼서
중장기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2% 정도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뭐 경제 성장률은 뭐 그냥 제가 건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경제 성장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2월에 저기 미국은요. 2021년도에 4.2% 경제 성장할 거야라고 얘기했던 연준은 이번 FOMC에서 6.5%로 크게 상향 조정합니다. 예. 아주 미국이 대놓고 어떤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던 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 경제 성장률은 3.2%를 예상했는데 3.3%로 마찬가지로 0.1% 상향 조정합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존의 5.0에서 4.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FOMC 회의를 결과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일단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앞에 뭐 경제 성장률 전망치라든가 뭐 물가 상승률 이런 거 별로 저는 다 그렇게 믿지도 않고요. 예, 보이지 않는 미래를 예, 물론 그렇게 계획하고 목표는 잡을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되라는 법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다 되시나요?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미쓰리가 점쟁이 반스를 훔쳐 입은 몇 개가 있습니다. 그죠? 꽤 오래전부터 거의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을 연임시키지 않을 때부터 저는 아유 저 사람 저거 재선되긴 글렀어요 라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정말 기똥차게 제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점쟁이 반스가 뭐였냐면 2015년 12월 달 FOMC에서 미국은 굉장히 오랜만에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미국은 2016년도에 4번의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 밤 푸너치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2016년도에 금리 인상 4번이요? 한 번 하면 잘하는 걸거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팟빵에 6년의 데이터가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진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 4번을 자신하면서 2016년 1월달 장이 열리자마자 중국 증시가 개박살납니다. 그래서 미국은 깨갱합니다. 그래서 미쓰리가 예상했던 대로 4번의 금리 인상이요? 웃기고 있네요. 4번 어린 반프런치도 없고요. 한 번 하면 잘하는 겁니다. 자, 겨우 12월 달에 한 번 금리 인상합니다. 기똥차게 점쟁이 반스를 훔쳐 입었죠. 자, 그렇게 미국은 2016년도에 한 번의 금리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3번의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2018년도에는 몇 번의 금리 인상을 합니까? 4번의 금리 인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미쓰리는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죠. 2019년 연준이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카더라. 아니야.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대놓고 뭐 금리 인상 뭐 한 2번 정도 뭐 정 안 되면 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금리 인상 더 할 거야라고 했을 때 미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019년도 여러분 미국 금리 인하해야 될 거려? 라고 했습니다. 결과는요. 예. 미쓰리가 이겼습니다. 2019년도 금리 인하했잖아요. 예. 미쓰리가 이렇게 크게 한 방이 있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뭐 금리를 몇 번 인상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지금 당장 점쟁이 반스를 훔쳐 입기는 좀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아니 2월 하순 3월 초에요.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돼서 증시가 몸살을 앓고 증시가 변동성 보이고 막 그랬을 때 이 인플레 우려를 누르기 위해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뉴욕 연방은행 총재,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 기타 등등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직 우리는 금리 인상 생각하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예 금리 인상 먼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금리 인상 아예 3년 뒤에나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FOMC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023년까지 기준금리 인상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년 뒤라고 얘기한 거는 2021년까지 포함한 걸까요? 2021년, 2022년, 2023년, 3년 됐잖아. 그러니까 인상할 거야. 이럴 걸까요? 저는 그때는, 그 당시는 인플레 우려를 좀 다운시키기 위해서 먼 얘기예요. 금리 인상은 먼 얘기예요 라고 했다가 증시가 안정이 안 되니까 3년 이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를 누르기 위해서 3년 이후라고 한 거고, 이번에 2023년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고 얘기한 거는 일단 얘네들이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긴 한가 보다고요. 저는 만약에 대외 변수가 없다는 걸 가정하고, 제가 이 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지금 미쓰리는 계속 막 중국도 체크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변동성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호재 악재들을 계속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그걸 지금 당장 접목시킬 수는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원하는 대로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안에, 정상적으로 하면 그 안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될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날 제가 FOMC 회의를 보고 미쓰리가 생각한 겁니다. 예. 이날 국채는요, 1.9bp 상승해서 1.641을 기록했고요. 장중에 1.686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거의 한 2월 중하순부터 미국의 국채 금리가 막 상승세로 전환돼서 주식시장을 힘들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국채 금리가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1.4, 그래서 1.5를 돌파했니 아니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문가들은 당분간 주식시장이 미국 국채금리 상승 때문에 변동성을 보일 거라고 했지만, 여러분 지금 현재 미국 국채 10년물짜리가 1.686까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증시는 미국 국채금리에 신경 씁니까? 아닙니다. 어디에 신경 씁니까? 경제에 신경 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제발 스포트라이트 비추는 곳에 불나방처럼 뛰어들지 말라고 부탁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 여러분 정말 미쓰리 얘기대로 이번 주에 미국 경제 금리를 동결하고 완화 정책 계속 유지하지만 목표 경제 성장률을 계속 상향 조절하고 실업률 다운시키면서 미국은 경제 회복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 이거 잘 마무리하게끔 이 인플레를 누르기 위해서 하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했던 증세액이 나왔지만 증세액이 당분간 못 꺼낼 거다. 왜? 정말 코로나19 요거 잘 완료가 되면 뭐 해야 돼요?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은요, 중국과 패권 전쟁 해야 돼요. 증세 얘기하기 어렵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를 좀 꼼꼼히 체크하시는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찝찝한 게 뭐냐면 금융사 자기자본 규제 완화 연장 요거 보류했는데 요거 3월 21일 날 만료거든요.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연장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보류한 이유가 첫 번째는 너무 고심했어.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아마 몸살 날지도 모릅니다. 이날 얘기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몸살 날지도 모를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일단 이건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자.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그럴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3월달 FOMC 회의 결과를 가지고 주식시장이 어떻게 소화시키냐 이거를 보고 다음 카드로 그거 연장해주면 되잖아. 그럼 금융사에서 규제 완화되니까 자유롭게 활동하니까 그러니까 경제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 연장해주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너무 자랑질만 한 것 같죠? 예, 어쩔 수 없어요. 팩트입니다. 예, 대신에 제가 자랑을 하면서도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미쓰리대로 경제를 다른 각도로 보고 이렇게도 굴려보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체크하니까 저렇게 미쓰리처럼 점쟁이 빤스를 훔쳐 입을 수 있을 거라는 여러분들의 뭐 자신감을 좀 심어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방끈이 길다고 경제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제 달러와 주식 연관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예. 항상 전문가는 없고, 예.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투자자가, 지혜로운 경제를 읽는 사람이 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고맙습니다.